다이어트. 자네는 너무 마른 것과 너무 뚱뚱한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나? 탐정이 문득 나에게 물었다. 글쎄요, 어느 쪽이든 정도 문제 아닐까요? 나는 그냥 무난한 대답을 했다. 그럴듯한 대답이구만. 세상에는 말이야, 너무 마른 사람도 너무 뚱뚱한 사람도 존재해. 그렇다면 살을 찌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살을 찌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 그렇지는 않을걸요? 너무 말라서 의사가 살 좀 찌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TV나 잡지에 살 빼는 방법만 나오지 살 찌우는 방법이 나오는 건 보지 못했거든. 그야 뭐 너무 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 저 그런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타겟층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야 젊은 여성이겠죠. 내 대답에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후생 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대에서 30대의 여성은 비만보다 너무 마른 쪽이 많다고 하더군. 선진국 치고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그건 일본인의 체질 때문이 아닐까요? 같은 아시아의 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극히 일부뿐이라고 해. 원래부터 일본 사람이 너무 마른 체질이라고 한다면 좀 더 살을 찌우는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결국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너무 말랐는데도 더 마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뚱뚱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1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에서 10% 정도라고 해. 정말요? 하지만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거식증이란 말이야. 저 정식 명칭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인데 표준 체중의 80%밖에 안 되는데도 여전히 살을 빼려는 증상이 있어. 예를 들어 키가 160cm인 여성이 40kg 이하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거식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만큼 말랐다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살을 뺐다면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근데 거기서 멈추느냐 마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거야. 생각해 보면 현대 일본어에는 너무 뚱뚱한 것을 조롱하는 단어는 있어도 너무 마른 것을 조롱하는 단어는 없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뚱뚱한 사람을 대부, 즉 뚱보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너무 마른 사람을 칭하는 단어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가요? 야세, 즉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단어에는 조롱하는 느낌이 없잖아. 그러네요. 조롱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쪽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봐. 그러니까 너무 마른 사람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가리가리, 즉 말라깽이라는 단어는요? 그건 약간 조롱하는 느낌은 있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호네카와 스지에몬, 즉 뼈, 가죽, 힘줄만 보이는 사람, 이 단어는 어떨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옛날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게다가 너무 뚱뚱한 것은 비만이라고 하지만 너무 마른 것은 그런 표현이 없어. 전문 용어로는 이수, 즉 야위어 수척함
이라고 한다지만 거의 쓰이지 않지. 그리고 수신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마른 몸, 수신. 하지만 별로 부정적인 느낌은 없다고 봐야지. 네. 수신술, 그러니까 마른 체형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비만술이란 말은 들어보질 못했네요. 원래 말이야, 다이어트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 치료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살 빼는 방법이라는 뜻으로만 통하고 있잖아. 그래도 저는 뚱뚱한 것보다 마른 편이 보기 좋아요. 그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무조건 마른 게 보기 좋다라는 거잖아. 특별한 기준도 없이 마르면 마를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근데 미인들을 보면 다 날씬하잖아요. 연예인들 말인가? 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지. 아무리 말라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달라. 너무 마르면 매력을 잃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가요? 사람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살찐 것을 보면 안정감과 행복을 느껴. 그 유루캐라라는 것도 있잖아. 그 촌스럽지만 한가롭고 느긋한 분위기의 캐릭터 말이야. 그 유루캐라도 대체로 통통하고, 인간이나 동물의 아기도 대체로 통통하잖아. 그에 반해서 너무 마른 건 불안하고 불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서양의 저승사자 머리가 해골인 것처럼 말이야. 너무 마른 몸은 죽음을 연상시키거든. 그 과장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과장일까? 미라처럼 생긴 여자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황홀해하는 사진 본 적 없나? 그건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서 있기도 힘들 텐데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 충분히 말랐는데도 살쪘다면서 좀 더 마르고 싶어하는 일종의 강박이야. 정신적으로 어긋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아사 직전까지 간 사람을 보면 자네 역시 혐오감을 느낄걸? 그러고 보니까 뚱뚱한 사람에게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초인종이 울리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탐정이 의뢰인을 맞이했다. 하필이면 그런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런 의뢰인이 오다니. 혹시 탐정에게 예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되었다. 의뢰인은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허덕거리는 그 모습에 강한 구토감을 느꼈지만 겨우 참으며 내가 물었다. 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시원한 주스라도 드릴까요? 안 돼요. 의뢰인이 절규하듯이 소리쳤다. 이런 상황에 주스를 주시면 내가 마셔버리게 되잖아요. 어, 드시라고 드리는 건데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주스에는 당분이 있어서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탐정의 눈이 빛났다. 당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아이 참, 당분은 다이어트의 큰 적이잖아요. 아, 다이어트 중이시군요. 탐정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제가 약간 퉁퉁하잖아요. 네? 나는 얼떨결에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탐정이 나를 노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이. 나는 그래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 죄송하지만 주스 대신에 물이나 차로 주시겠어요? 의뢰인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물이 담긴 컵에 얼음을 넣어서 가져다 주었다.
자, 이제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탐정이 말했다. 제 이름은 도야마 하즈미라고 합니다. 조사를 부탁드리러 왔어요. 저 상담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죠? 제가 혹시 이상한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상한 약이라뇨? 먹은 것도 없는데 점점 살이 찌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살찌는 약이 아닌가 싶거든요. 음, 그거 참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탐정은 웃음을 참고 있었다. 저 탐정님, 살찌는 약은 알고 계시죠? 의뢰인이 질문을 던졌다. 네, 그럼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약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약, 그런 약 말이에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약이 있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중얼거린 탐정이 하즘이라는 여자의 몸을 불쾌한 눈으로 힐끗 보며 말했다. 혹시 부종을 유발하는 약이 아닐까요? 그건 물만 마셔도 살찌나요? 탐정은 하즈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새어 나오는 웃음을 숨기려는 듯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 역시 그랬군요. 하즈미는 이제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수돗물 같은 데다가 약을 섞을 수도 있겠지요? 수돗물이요?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단독주택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수조에 약을 넣어야 수돗물에 섞을 수 있겠네요. 그러려면 약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약을 엄청 넣었나 보죠, 뭐.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요? 탐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분명해요.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어요. 어떤 근거인가요? 듣고 있는 나까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 물밖에 마시지 않는데 이 모양이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탐정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물었다. 다른 사람이라뇨? 예, 다른 주민들 말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수조에다가 약을 넣었다면 모든 주민에게 영향이 미쳤을 겁니다. 네?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된 건가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하지미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덜덜 떨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그걸 조사해 봐야 되는 건가요? 조사하는 건 탐정 선생님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 물론 의뢰인께서 따로 조사하실 필요는 없지요. 혹시 알고 계신지 물어본 것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아래층에 사는 것 같은데 몇 층에 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쳐요. 하지만 탐정은 메모조차 하지 않았다. 저 수돗물 건은 잊어주세요.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거야 도야마 씨께서 먼저 수돗물에 섞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머, 제가요? 네,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부 제 탓이네요.
도야마 하지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건 그런 성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대체 뭘까요? 하즈미의 물음에 답답해진 나는 당신의 정신 상태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뻔했다. 그걸 지금부터 규명해 보지요. 그렇게 말한 탐정은 바로 질문을 던졌다. 몸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지난달부터였나? 왠지 약간 살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었거든요. 양파 다이어트, 락교 다이어트, 아스파라거스 다이어트, 연근 다이어트, 오크라 다이어트, 그리고 라면 다이어트. 아, 잠깐만요. 시도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전부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요? 네, 필요한 조사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시죠. 네, 알겠어요. 청소 다이어트, 발 지압 다이어트, 요가 다이어트, 스트레치 다이어트, 레코드 다이어트, 아로마 다이어트, 그리고 게르마늄 다이어트. 다이어트 방법을 전부 나열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다. 셀룰라이트 다이어트, 복싱 다이어트, 그리고 하이퍼마나 다이어트입니다. 다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네요. 네, 사실 제가 다이어트 마니아로서 좀 유명하거든요. 제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몇백 명씩이나 되고요. 블로그를 책으로 내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살찌면 안 된다고요. 유명 다이어트 블로거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몇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탐정은 억지로라도 흥미를 가져보려는 것 같았다. 우선 말이죠. 게르마늄 다이어트라는 거는 뭔가요? 게르마늄이란 건 탄소족 원소인 게르마늄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럼요. 게르마늄은 말 그대로 게르마늄이에요. 모르세요? 입욕제로도 쓰고 마시면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그리고 암 치료 등에 좋아요. 게르마늄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걸 모르셨다고요? 이거 상식인데. 자네 게르마늄이 몸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았나? 탐정이 나에게 귀옛말로 물었다. 아, 그런 거 대부분 사기예요. 오히려 유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의뢰인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도 소리를 죽여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뭐 이번 의뢰 내용과 관계가 있다면 몰라도 말이야.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하즈미가 정색을 하고는 말을 이었다. 두 분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게르마늄은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잘 말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마나라는 건 뭔가요? 탐정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하이퍼마나는요, 출애굽기 때 신이 모세한테 준 물질이에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빵 같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전해진 것이고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것만 있으면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도 몇 년씩 살 수 있어요. 저 자세한 건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자네 말이야, 하이퍼마나 들어본 적 있어? 탐정은 다시 귀옛말로 내게 물었다. 하지미는 이쪽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저, 다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건 상관없어. 알고 있는지만 말해주게. 하이퍼 만화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만화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사과설과 버섯설이 있어요. 다 들리거든요. 사과나 버섯 같은 건요. 잘못 알려진 것이겠지요. 하지미의 말을 자른 탐정이 얼른 이어 말했다. 저는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셨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3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는데 체중이 오히려 늘어났지 뭐예요? 그거 확실한 건가요? 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체중 말입니다. 체중이 정말로 늘었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몇 킬로그램이나 늘어난 겁니까? 킬로그램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난 건 맞다 이 말씀이죠? 네. 몸무게도 제대로 재신 거 맞고요. 네. 체중계를 쓰셨겠죠? 아니요. 예? 체중계도 안 쓰고 몸무게를 재셨다고요? 네. 그럼 체중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저울을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몇 킬로그램 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 참, 킬로그램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킬로그램 말고 몇 파운드라든가 몇 근이라든가 그런 단위로 재신 건가요? 그게 뭔가요? 1파운드는 454g이고 한 근은 600g이죠. 어째서 그런 어중간한 단위가 있는 거죠? 그게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어중간하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파운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킬로그램이 어중간한 단위가 되겠죠. 454g처럼 어중간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얘기라서요. 네, 지금 나온 얘기는 잊어주십시오. 뭐 기준은 킬로그램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킬로그램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체중이 늘었다는 건 아신 거죠? 네. 체중계나 일반적인 저울도 쓰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왜 똑같은 걸 자꾸 물으시는 겁니까? 그럼 무엇을 써서 체중을 재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이죠.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로 체중을 재셨다고요? 네. 그렇군요. 탐정이 내 쪽을 보며 물었다. 요즘 나오는 거울에는 체중을 재는 기능도 있나? 글쎄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탐정이 하즈미에게 물었다. 도야마 씨, 솔직히 저는 거울을 사용해서 체중을 재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벌거벗은 상태가 좋습니다만 옷을 입은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전신에 대한 인상으로 체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눈으로 본 느낌이라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체중이 늘었다고 판단을 하셨다 이 말이고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체중계만 정확하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상점에서 파는 체중계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그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숫자가 표시되니까 정확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숫자는 체중 그 자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 참 어렵군요. 혹시 철학적인 관점인가요? 철학 같은 건 잘 모르겠고요. 숫자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40kg이면 마른 것이고 80kg이면 뚱뚱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만약에 몸 안에 40kg짜리 쇳덩어리가 있다면 사실은 말랐는데 뚱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극단적인 생각 아닙니까? 몸 안에 40kg짜리 쇳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극단적인 예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예로 같은 60kg이라도 지방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요즘 나오는 체중계는 체지방률도 잴 수 있어요. 근데요, 체지방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 체온이나 혈압, 맥박, 측정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도 있고 혈액 검사도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꽤 많아요. 그건 그렇겠지요. 그런 수많은 지표를 통합적으로 생각해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의 뇌는 훌륭하거든요. 그런 수치들을 한순간에 통합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요.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한눈에 그 사람의 체중이 적정선에 비해서 뚱뚱한 건지 마른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살쪘다라고 느끼면 뚱뚱한 것이고 말랐다고 느끼면 마른 거예요.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믿어야 됩니다. 체중계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뚱뚱합니까? 아니면 말랐습니까? 약간 마른 편이네요. 그러자 탐정이 이번엔 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닌가요? 약간 통통하신 것 같네요. 두 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각이 어긋나 있지 않구만. 탐정은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미는 듣지 못했는지 탐정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도야마 씨 자신은 어떠십니까? 건강한 상태이신가요? 저요? 일단은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계신 분보다는 약간 더 통통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명백한 인지장애 상태였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탐정은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군요. 도야마 씨는 약간 통통하다고 생각하시네요.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현상 유지라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점점 살이 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갔다가는 머지않아 심각한 비만이 될 거예요. 네? 한 달 동안이나 드시지 않았다고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굶어 죽지 않나요? 원래대로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이 상태거든요. 저 여기 들어오실 때 휘청휘청 하셨는데 그건 자각하셨습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바보 취급하시는 겁니까? 전 그저 도야마 씨가 자신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지 확인한 것뿐이에요. 어젯밤에 잠을 늦게 잤거든요. 수면 부족 때문에 약간 휘청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휘청거려도 별로 이상한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묻자 하즈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짝 말라 있었겠죠. 저,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무언데요? 저희 둘의 모습과 도야마 씨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저 도야마 씨, 작은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려봄으로써 관찰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중요한 것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탐정이 덧붙였다. 정말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내민 하얀 종이에 세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 탐정과 나의 모습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녀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우리들보다 약간 더 통통한 모습으로 그려놓았던 것이다. 그렇구나.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라고 한다면 긴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역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탐정 쪽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다.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어때요? 이제 아시겠죠? 하즈미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탐정은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 그럼 도야마 씨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더 자세하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인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도야마 씨의 주관적인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만. 그럼 제 지인이라도 불러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야마 씨에 대한 태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데까지만이라도 괜찮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주변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저 일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휴직을 해서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오, 그렇군요. 휴직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다이어트에 전념하고 싶어서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휴직하셨다고요? 회사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사에 안 가서 모른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휴직한다고 했을 때의 상사 반응이 어땠냐 이겁니다. 글쎄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까? 내가 전화로 말을 해서 표정은 모르겠는데요. 네? 전화로 휴직한다고 하셨다고요? 네. 휴직하자고 마음먹었으니까 빨리 하는 편이 좋잖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은요? 반응이요? 네. 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 그거요. 뭔가 어려운 말을 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휴직 허가도 받지 못한 건가요? 허가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하든 휴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허가 같은 건 필요 없었죠.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느니 바로 다이어트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부터 완전히 집중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일하시던 곳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니까 끊어버렸고요. 아니요.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비교적 마음에 드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일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회사 측의 의사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휴직하겠다고 말한 거라 회사가 저를 그만두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가 다시 일하겠다고 하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미는 이렇게 단언했다. 무서운 자신감이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자기만 생각하는. 네, 그러시군요. 탐정은 하즈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탐정을 바라보았다. 회사 이외의 교우 관계는 어떤가요? 저는 친구를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귀찮아서입니까? 그래요. 인간관계 같은 건 다이어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 그럼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주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뭐 자주 가는 가게 주인이나 점원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 점장은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응대할 때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요. 도야마 씨한테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못 본 척해요. 그러면서도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거 저 다 알거든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바코드 찍은 다음 가격만 말하고 돈 내면 거스름돈 내주고요. 그렇다면 도야마 씨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를 않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게 밖으로 나가면 바로 자기들끼리 제 험담을 해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 험담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잘 모르죠. 가게 밖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험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드러나니까요. 저는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는 없는 셈이네요. 아니요, 증거도 있어요. 저의 직감이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엄마와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저보다 10살 정도 젊어 보이는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녀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날씬합니다. 그걸 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야마 씨는 그 엄마와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알고 지내보았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럼 무시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죠? 접촉을 피하는 것 뿐이죠. 그 상대방은 도야마 씨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했는데 어느새 아무런 반응도 안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봐도 못 본 척하고요. 아마도 도야마 씨는 그 아파트에서 금기의 존재가 되신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야마 씨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당신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칙이 생긴 겁니다. 왜 제가 그런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괴롭힘이 아니라 자위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차차 설명을 해 드리죠. 우선 도야마 씨의 신변에 벌어지는 일을 해명해야죠. 탐정은 능숙하게 발뺌했다. 그분들 외에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파트 안에는 없네요. 저 아파트 주민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편의점 직원 얘기는 이미 해드렸고요. 단순히
안면만 있는 사이도 상관없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하지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구먼은 없습니까? 저는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수구먼이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나요? 방문 손님 외에는 들어올 수 없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파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택배 기사는요? 아, 맞다. 택배 기사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택배 기사하고 안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택배 기사 중에서 인상에 남는 사람은 없나요? 인상에 남는 사람이요? 전 택배 기사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해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대체로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도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체격도 비슷비슷하고요. 잠깐만요. 마스크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스크요. 코와 입을 가리는 거. 그 뜻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택배 기사가 마스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요즘엔 모두들 하고 있던데. 감염 예방 조례 같은 것 때문 아닐까요? 탐정은 나를 보고 물었다. 난 별로 신경 안 써서 몰랐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니요. 개중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지만 안 쓴 사람이 더 많아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탐정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나한테 오는 택배 기사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것 역시 금기 때문입니까? 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만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택배 기사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문제라.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에? 뭔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 일인데요.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배달 상황을 조회해 봤거든요. 근데 배달 완료라고 돼 있었어요. 받았는데 깜빡하신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 배달 완료로 확인된다고 하더군요. 수취인 사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택배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죠. 그럼 택배 기사가 왔었나요? 네, 한참 후에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죄하더군요. 그 받은 사람 확인 부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분도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 택배 회사에 전화하셨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주소를 몇 번이고 물어보는 게 좀 짜증났지만요. 그때 주문하신 물건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요. 혹시 먹을 건가요? 아니요,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탐정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왜 그러세요? 하즈미가 물었다. 저 탐정 선생님께서 뭔가 단서를 잡으신 것 같아요. 내가 대신 대답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에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요? 하즈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택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요? 택배의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무사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나는 오싹한 기분으로 하즈미의 몸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기 온 의미가 없잖아요. 저 해결할 수 있겠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다이어트는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시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탐정이 나를 바라보았다.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해결할 수 있어. 아니, 이미 해결했어. 수수께끼를 전부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도야마 씨는 무사히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거야. 탐정은 여기까지 말하고 하즈미에게 질문했다. 저 도야마 씨, 당신의 다이어트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꽤 많은 편이죠. 책도 출간하신다고 하셨고요. 아, 네. 책 출간 얘기는 아직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하즈미의 몸을 보면 출판사 편집자가 분명 오케이 하지 않을 것이다. 도야마 씨의 블로그에 쓰여진 내용은 영향력이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네. 뭐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에 관해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다이어트 운동이라든가 다이어트 식품이라든가 다이어트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쓰는 내용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타입의 상품이 경쟁을 할 경우에 그중 한쪽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매출이 떨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다이어트 제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도야마 씨의 블로그를 보고 라이벌 제품의 모니터를 하게 되었어요. 만약 도야마 씨의 반응이 좋다면 자사의 제품이 불리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야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든 라이벌 제품을 방해하고 싶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 블로그에다가 악플을 달아서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다만 그렇게 하면 라이벌 제품의 인기는 떨어지겠지만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지요. 블로그를 해킹해서 그 제품은 효과가 없다고 거짓 글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하지만 블로그를 해킹당한 걸 빨리 알아차리면 소용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하루에 2번 이상 블로그를 갱신하니까 반나절 안에 들통나겠네요. 게다가 도야마 씨는 블로그가 해킹당했다는 것을 공표하실 테니까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다른 방법은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말이죠. 좀 더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도야마 씨가 그 제품은 효과가 없다고 쓰게 만들면 되지. 그런 건 불가능해요. 어째서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협박을 당한 적도 없고요. 협박 이외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하즈미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방법은 모르겠네요. 범인은 이미 자신의 의도대로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요, 제 블로그에다가 진실만을 씁니다. 물론 도야마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현재 리뷰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이 뭡니까? 탐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이퍼 만화예요. 저 하이퍼 만화의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블로그에 쓰셨습니까? 아니요. 한 달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점점 살이 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퍼 만화는 다이어트의 역효과예요. 제 블로그에도 그렇게 썼고요. 그것 보세요. 도야마 씨는 범인의 의도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요. 하이퍼 만화는 정말 효과가 없었으니까 제가 조정당한 건 아니지요. 하이퍼 만화가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라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살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찌셨죠. 하지만 하이퍼 만화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말이 됩니다. 하이퍼 만화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도 당신을 살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탐정은 자신 있게 말했다. 대체 그게 어떤 방법인가요? 하이퍼 만화라고 속이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는 제작사가 택배로 직접 보내준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설령 범인이 가짜 제품을 따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진짜 제품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날 거예요. 그 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당초 도야마 씨가 진짜 하이퍼 만화만 사용하셨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도야마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음식은 전혀 드시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네, 물론입니다. 물은 마셨습니다만. 그럼 음식 이외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드셨겠죠. 내가 이렇게 끼어들었다. 물론 음식 이외의 것은 먹었죠. 하즈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네? 드셨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먹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말이 되고 말고 도야마 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야. 내게 말한 탐정은 하즈미를 향해 말을 이어갔다. 하이퍼 만화가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이퍼 만화만 드신 도야마 씨는 한 달 동안 절식을 한 것이 되지요. 하지만 그 하이퍼 만화가 사실은 가짜였고 고칼로리 음식이었다면 어떨까요? 네? 설마요. 그 하이퍼 만화가 어떤 음식과 닮지 않았습니까? 두껍고 동그란 것 위에 소세지 같은 것이 잔뜩 올라가 있고 치즈 맛이 났어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맛은 냉동 피자와 똑같았죠. 네? 그렇다면 그건 그냥 냉동 피자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즈미는 말문이 막혔다. 탐정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매일같이 냉동 피자를 2판씩 먹었던 겁니까? 네? 두 판씩이나요? 탐정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루에 한 장 이상은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서에 쓰여 있었거든요. 저 드시면서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솔직히 의문을 제기했다. 냉동 상태라 원래 이런 건가 했었죠. 저는 하이퍼 만화를 이전에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먹었다라고 하셨네요. 하이퍼 만화는 먹을 것이 아닌데요. 아, 잘못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입에 넣었다가 되겠죠. 하즈미는
힘주어 말했다. 근데 하이퍼만화하고 냉동 피자를 어떻게 바꿔치기했다는 겁니까? 택배 기사와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니까 도야마시 댁에 찾아왔던 택배 기사는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가짜 택배기사가 가짜 하이퍼만화를 가져다 주었다고요? 그럼 진짜 하이퍼만화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다른 주소로 보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주소를 제조사에 알려줬어요. 네, 제조사는 제대로 된 주소로 발송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주소로 보내진 거죠. 그럼 주소 이전 신고라도 했다는 건가요? 그러자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면 택배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주소로 배달되니까요. 근데 저는 주소 이전 신고 안 했는데요. 아마도 범인이 제출했을 겁니다. 근데 남이 그렇게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하지만 물건이 배달이 안 되니까 금방 들키고 말 거야. 게다가 범인의 주소까지 알려줄 테니까 보통은 그런 짓은 하지 않지. 근데 저의 경우에는 택배는 제대로 왔거든요. 하즈미가 말했다. 저 댁에 돌아가셔서 택배 상자를 잘 살펴보세요. 수신인 라벨 위에 또 다른 라벨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주소 라벨이 이중으로 붙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주소였어요. 위에 붙은 걸 잘 떼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주소에 602호가 502호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범인은 502호에 살 겁니다. 602호에서 502호로 이사했다는 가짜 주소 이전 신고서를 도야마시 이름으로 제출한 거죠. 하이퍼마나의 제조사가 어느 택배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범인은 주요 택배 회사들 모두에게 주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야마 씨에게 가는 택배는 602호가 아닌 502호에 사는 범인에게 배달된 거죠. 하지만 택배는 전부 저희 집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이 수정된 라벨을 붙여서 배달해 준 거죠. 범인이 그랬다고요? 네, 받은 택배의 물건을 바꿔치기 한 다음 602호에 사는 도야마 씨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택배 기사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요. 뭐 그야 어떤 방법으로 입수를 했거나 위조된 유니폼일 수 있죠. 모든 택배 회사의 유니폼을 다 위조한다고요? 주된 업체는 몇 개 안 돼요.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택배 회사의 물건을 같은 사람이 배달했다고요? 그래서 모자를 눈까지 안 보이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택배를 전부 다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바꿔치기 한 건 아마 하이퍼마나 뿐일 겁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배달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은 그냥 추측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근거? 근거라면 당연히 있지. 도야마 씨가 배달 지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었지? 네, 범인은 물건을 받은 다음 실수로 도야마 씨의 집에 배달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도야마 씨가 배달이 안 됐다고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한 거지. 저 택배 회사에서 주소를 반복해서 물어봤다고 하셨죠? 네. 이전 신고된 주소와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주소가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완전히 다른 주소였다면 금방 알아차리셨겠지만 거의 같은 주소라서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도야마 씨의 클레임을 받았던 택배 회사는 범인의 집에 배달 기사를 보냈겠죠. 그래서 범인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범인은 진짜 배달 기사에게 적당히 둘러댄 다음 서둘러 물건을 도야마 씨에게 배달한 것입니다. 도야마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서 택배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주소를 확인했다면 상황은 더 꼬였겠죠. 주소가 바뀌었다는 게 탄로 났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급히 수습하기 위해서 범인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미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감쌌다.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저 괜찮으세요? 네, 약간 충격이지만 괜찮아요. 누군가 제 택배 물건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았다니 생각만 해도... 범인은 아마도 하이퍼 마나웨이의 택배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이퍼 마나를 냉동 피자와 바꿔치기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택배 회사에 연락해서 배송을 중지시켜야죠. 그리고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혼자서 만나러 가지는 마세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닐 것 같지만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미는 기운이 없는 듯이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때 우지직하고 소파의 뒷다리가 부러졌다. 결국 무게를 버티지 못한 건가? 탐정은 가볍게 혀를 찼다. 나는 하즈미를 부축했지만 도저히 일으켜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럴 만도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마도 200kg에 육박하는 무게일 테니까. 탐정과 둘이서 있는 힘을 다해 겨우 하즈미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물었다. 저 도야마 씨, 어떻게 할까요? 구급차라도 부를까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 갈 수 있어요. 하즈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고 자칫하면 바닥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하즈미가 돌아간 다음 탐정은 툭 하고 한마디 했다. 아까 말한 건 취소해야 되겠네. 살이 쪄도 정도껏 쪄야지. 한계를 넘어버리면 절대 호감을 가질 수가 없구만 그래.